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많은 한국인에게 소박한 행복이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건강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친근한 식재료, 콩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1세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점심으로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뒤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방금 드셨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5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르신도 바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회복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콩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콩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63세 남성분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이 남성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원인은 바로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던 콩에 있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컵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2컵씩 마시거나 콩밥을 즐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남성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의 이보키 어르신은 유난히 콩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범인은 역시 콩이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불필요한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콩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무려 1700mg입니다. 이는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3500mg이니 콩 2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다른 반찬, 과일까지 더해지면 칼륨 섭취량은 이염 수위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죠.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6세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됩니다. 원인은 약을 함께 마신 두유였습니다.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위장에서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콩 성분들이 달라붙어 그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3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갑상선 기능에 미미한 저하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콩으로 만든 음식과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콩을 완전히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가지 그룹에 해당되신다면 콩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과다 섭취는 고칼륨 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은 콩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방해하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과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이 들어간 음식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성기능 저하를 느끼고 계시거나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에도 배에 가스가 잘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콩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콩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약 두세 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두유로는 시중에서 파는 종이팩 하나, 두부로는 반모, 콩나물로는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하루 10g에서 15g, 즉 밥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콩 요리들의 실제 콩 함량을 아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g에서 70g이나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를 한 끼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g에서 40g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콩밥을 드시는 것은 매일 콩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콩밥은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을 대체할 안전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생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은 고단백 저칼륨 식품의 대표주자로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께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완전 식품인 달걀 역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음식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4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타민도, 심지어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의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전혀 다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콩 섭취량은 25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그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신장, 갑상선, 남성 호르몬, 소화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콩국수, 콩밥, 두유 등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콩은 결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섭취할 때 비로소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콩을 즐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많은 한국인에게 소박한 행복이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건강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친근한 식재료, 콩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1세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점심으로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뒤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방금 드셨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1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르신도 바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콩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콩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63세 남성분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이 남성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원인은 바로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던 콩에 있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컵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2컵씩 마시거나 콩밥을 즐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남성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의 이보키 어르신은 유난히 콩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범인은 역시 콩이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불필요한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콩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무려 1700mg입니다. 이는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3500mg이니 콩 2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다른 반찬, 과일까지 더해지면 칼륨 섭취량은 이염 수위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죠.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6세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됩니다. 원인은 약을 함께 마신 두유였습니다.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위장에서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콩 성분들이 달라붙어 그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3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갑상선 기능에 미미한 저하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콩으로 만든 음식과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콩을 완전히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가지 그룹에 해당되신다면 콩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과다 섭취는 고칼륨 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은 콩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방해하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과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이 들어간 음식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성기능 저하를 느끼고 계시거나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에도 배에 가스가 잘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콩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콩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약 두세 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두유로는 시중에서 파는 종이팩 하나, 두부로는 반모, 콩나물로는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하루 10g에서 15g, 즉 밥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콩 요리들의 실제 콩 함량을 아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g에서 70g이나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를 한 끼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g에서 40g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콩밥을 드시는 것은 매일 콩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콩밥은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을 대체할 안전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생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은 고단백 저칼륨 식품의 대표주자로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께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완전 식품인 달걀 역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음식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4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타민도, 심지어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의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전혀 다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콩 섭취량은 25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그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신장, 갑상선, 남성 호르몬, 소화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콩국수, 콩밥, 두유 등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콩은 결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섭취할 때 비로소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콩을 즐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많은 한국인에게 소박한 행복이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건강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친근한 식재료, 콩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1세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점심으로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뒤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방금 드셨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5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르신도 바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콩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콩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63세 남성분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이 남성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원인은 바로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던 콩에 있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컵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2컵씩 마시거나 콩밥을 즐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남성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의 이보키 어르신은 유난히 콩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범인은 역시 콩이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불필요한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콩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무려 1700mg입니다. 이는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3500mg이니 콩 2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다른 반찬, 과일까지 더해지면 칼륨 섭취량은 이염 수위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죠. 고칼륨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6세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됩니다. 원인은 약을 함께 마신 두유였습니다.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위장에서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콩 성분들이 달라붙어 그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3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갑상선 기능에 미미한 저하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콩으로 만든 음식과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콩을 완전히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가지 그룹에 해당되신다면 콩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과다 섭취는 고칼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은 콩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방해하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과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이 들어간 음식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성기능 저하를 느끼고 계시거나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에도 배에 가스가 잘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콩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콩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약 2-3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두유로는 시중에서 파는 종이팩 하나, 두부로는 반모, 콩나물로는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하루 10g에서 15g, 즉 밥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콩 요리들의 실제 콩 함량을 아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g에서 70g이나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를 한 끼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g에서 40g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콩밥을 드시는 것은 매일 콩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콩밥은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을 대체할 안전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생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은 고단백 저칼륨 식품의 대표 주자로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께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완전 식품인 달걀 역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음식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4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타민도 심지어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의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전혀 다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콩 섭취량은 25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그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신장, 갑상선, 남성 호르몬, 소화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콩국수, 콩밥, 두유 등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콩은 결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섭취할 때 비로소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콩을 즐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많은 한국인에게 소박한 행복이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건강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친근한 식재료, 콩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1세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점심으로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뒤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방금 드셨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1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르신도 바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콩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콩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63세 남성분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이 남성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꼭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니 이왕이면 많이 먹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그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원인은 바로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던 콩에 있었습니다.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자의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두유 한 컵에는 약 50에서 60mg의 이소플라본이, 콩 100g에는 무려 200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매일 두유를 2컵씩 마시거나 콩밥을 즐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남성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5세의 이복희 어르신은 유난히 콩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이면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거의 매일 콩국수를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준 것입니다. 범인은 역시 콩이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불필요한 칼륨을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콩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무려 1700mg입니다. 이는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3500mg이니 콩 2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다른 반찬, 과일까지 더해지면 칼륨 섭취량은 이염 수위를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죠. 고칼륨혈증은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6세의 윤명자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갑상선 약을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됩니다. 원인은 약을 함께 마신 두유였습니다.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위장에서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콩 성분들이 달라붙어 그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하루 30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갑상선 기능에 미미한 저하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콩으로 만든 음식과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만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콩을 완전히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가지 그룹에 해당되신다면 콩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므로 콩 과다 섭취는 고칼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은 콩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방해하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과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콩이 들어간 음식은 오전 11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성기능 저하를 느끼고 계시거나 전립선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에도 배에 가스가 잘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고 건강하게 콩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콩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약 2-3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두유로는 시중에서 파는 종이팩 하나, 두부로는 반모, 콩나물로는 한 줌 정도가 하루 권장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하루 10g에서 15g, 즉 밥숟가락으로 1-2숟갈 정도로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콩 요리들의 실제 콩 함량을 아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g에서 70g이나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2-3배를 한 끼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콩밥 한 공기에도 콩이 30g에서 40g 정도 들어갑니다. 매일 콩밥을 드시는 것은 매일 콩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콩밥은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콩을 대체할 안전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부는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이소플라본 함량이 줄어들어 생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명태, 대구,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은 고단백 저칼륨 식품의 대표 주자로 소화도 잘 되어 어르신들께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완전 식품인 달걀 역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음식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43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타민도 심지어 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 몸의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전혀 다릅니다.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루 콩 섭취량은 25g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염군에 해당한다면 그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신장, 갑상선, 남성 호르몬, 소화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셋째, 콩국수, 콩밥, 두유 등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콩은 결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섭취할 때 비로소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콩을 즐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은 많은 한국인에게 소박한 행복이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가 높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건강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고 친근한 식재료, 콩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71세의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점심으로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뒤 불과 2시간 만에 극심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방금 드셨던 그 콩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5년간 콩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58명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여태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르신도 바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회복기간,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위험을 피하고 콩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콩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